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경찰 출신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거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피디님,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중범죄 같잖아요. 근데 기소유예 처분은 굉장히 경미한 처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벌을 안 하고 기소를 아예 유예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강제추행이라는 중범죄가 기소유예 처분이 되려면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죠. 네,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의 문제거든요. 근데 합의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려될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피해자분하고 모임에서 알게 되면서 둘이 한번 식사를 합시다 라고 상대방도 오케이 해서 이제 식사의 곁들여 술도 좀 드시고 그래서 2차로 노래방을 가자 라고 해서 노래방을 갔는데 우리 의뢰인분은 그린라이트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 접촉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 분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날 단 둘이서 만나신 건 처음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 입장에서는 난 이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시고 남자분은 내가 요만큼 하니까 별 이상 없네? 좀 더 하다가 그 선을 많이 넘으신 거죠. 그 자리에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헤어졌다고 하시는데 이제 상대방은 되게 불쾌감을 많이 표현하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 문자나 전화로 고소를 하시진 않는데 마치 고소를 하실 것처럼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뢰인분께서 스스로 이제 합의를 해보시려고 내가 미안하다. 나는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합의를 좀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이 정도면은 무조건 징역 살고 합의금이 막 수천만 원에 달하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사과 의사를 표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셨는데 도저히 이제 이건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오셨어요. 예전에 우리 영상 찍은 것도 있지만 제가 웬만하면 자수를 권하지 않거든요.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 확연해졌을 때 자수라는 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분은 딱 자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계속 이 상황을 끌려가다 보면 해결이 안 되고 심리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수를 합시다. 자수를 하시고 자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합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 사건의 처벌 의사를 표하든지. 근데 만약에 처벌 의사 표하더라도 자수를 하시게 되면 자수의 감경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자수서를 제가 작성해서 자수하고 조사까지 다 받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의뢰인이 인식한 행위들과 피해자가 진술하신 내용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게 또 합의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나셨었는데 제가 전 영상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합의를 할 때는 오롯이 제가 피의자라고 감정이입을 해서 정말 죄송하다 사과를 드리고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 직접 말씀을 드리면 더 힘드실 거기 때문에 제가 대신에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반성하는 취지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수도 한 거다.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서로가 좋은 방향일 것 같다. 우리 의뢰인분께서 준비한 금액이 이 정도 되는데 만약에 합의를 받아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다. 시간이 좀 지나서 변호사님께서 그렇게까지 사과해 주시고 하니까 내가 합의를 해주겠다 라고 하셔서 바로 합의 작성하고 제출했더니 송치가 되고 당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 바로 그냥 지원 결정이 나왔어요. 자수를 통해서 이 사건을 내가 끌려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온 거죠. 상대방은 이제 고소를 할까 말까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자수를 해버리면 사건은 쭉 진행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합의의 타임라인이 정해지고 빠르게 합의만 진행된다면 빠르게 종결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자수를 결심하시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그 이유는 정말 스무스하게 흘러갔어요. 아까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기소유예 조건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피디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 범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고 초범일 것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건 부가적인 거고 용서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강제추행죄는 벌금형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부가처분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라든지 어쨌든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라는 이제 인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면 수사 기록에만 남지 대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들은 전혀 없어요. 어디서 조회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없습니다. 대신 내가 이제 내 기록을 조회하면 수사 처리 결과 나오긴 하죠. 근데 그걸 대외적으로 단순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뭐 처음부터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하시는 분도 가끔씩 있겠죠.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접촉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런 마음이 아닐 때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불쾌감을 느꼈다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합의를 개인적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상대방이 때에 따라서 그걸 이용해서 나한테 굉장한 심리적 압박이나 아니면 다른 뭐 금전적인 거라든지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너무 끌려다니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시면 가까운 변호사님 상담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제시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사건처럼 빠르게 자수를 진행하고 합의를 진행해서 사건을 종결 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꼭 변호사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